지금 김건희한테 그 명품백 듀얼보다 몇십 배나 더 큰 충격이 밀려올 거로 예상되는 공천 개입 쓰나미입니다. 이거 보도 다들 보셨을 텐데 저는 그 갑자기 한동훈과 윤석열이 이게 갑자기 막 다급해져서 서로 손을 잡은 게 저는 이 보도도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실제로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분석이에요. 이 보도가 나온 직후에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한동훈 대표를 급히 이제 뭔가 이렇게 교감이 생기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것 같고 김건희 씨 총선 공천 개입 문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좀 근데 이제 한동훈은 계속 이제 의료 대란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좀 윤석열 정부를 압박해왔고 그래서 지금 뭔가 한동훈 손을 급히 잡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상당히 영향을 끼친 것 같다. 이 보도도 지금 실제로 정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내용 일단 모르시는 분들 혹시 또 계실 수 있으니까 좀 짚어드리면 김건희 씨가 지난 총선에서 현역 김영선 의원에게 직접 텔레그램에 문자를 보내가지고 지역구를 좀 이동해 달라라는 문자를 보냈고 김영선 의원이 뭔가 어떤 교감을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다음 화면 넘겨주시죠.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 이 기사에서 이런 김영선 의원한테 김건희가 보냈던 문자와 관련해서 현역 국회의원 2명이 매우 구체적인 증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화면에 제가 현역 국회의원 2명이 누군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저 사실을 알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 저게 아마 민주당 의원이면 그냥 민주당 의원 2명의 민주당 야당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국민의힘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명의 그렇죠. 그냥 현역 의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봐서는 국힘 의원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친윤계보다는 이제 한동훈계의 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자 다음 그 화면에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A 의원이라고 뉴스토마토는 밝혔는데요. 텔레그램을 실제로 김건희 씨와 김영선 김영선 이제 이분은 이제 결국 공천을 못 받았나 봐요. 그래서 전 의원인데 김영선 전 의원과 텔레그램을 주고 받았고 김건희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김해로 이동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신 그에 따른 지원 방안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죠? 근데 이게 뭐 약속을 뒤집고 결국 공천을 못 받았나 봐요. 지원 방안이 이제 매우 구체적이죠. 대통령이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 그렇죠. 사실은 저 지역구 이동도 문제긴 하지만 지역구를 이동해주면은 대통령이 나서서 지역 맞춤형 지역 공약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또 시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도 훨씬 아주 단순한 선거 개입을 넘어서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자, 좀 더 보도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B 의원의 주장을 뉴스토마토는 보도를 했는데 A 의원의 증언과 일치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구체적이에요. 2월 말경에 지방 모처에서 이제 MC를 만났는데 B 의원이 만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MC가 캡처된 해당 텔레그램 메시지를 4개 현역 의원에게 건네줬고. 저러면 B 의원은 그 텔레그램 문자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것 같죠? 그냥 보여줬다도 아니고 건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만나서 건네줬다라는 건데 아무튼 어떤 형태로든 확보를 했을 것 같습니다. MC는 창원을 기반으로 경남은 물론 중앙에도 알려진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 상당한 어떤 활동가인 것 같아요. 아마 이름 되면 바로 알만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등등등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네요. 당시 MC는 김영선 의원을 돕고 있었고,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의 당시 그 총선 준비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용을 또 복수의 김영선 전 의원의 참모진을 통해서 또 이런 내용들이 확인이 됐다고 하네요. MC가 이제 김영선 의원의 선거 운동을 도왔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제 김영선 주변의 참모를 통해서
그렇죠. 확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구체적이죠. 1차 소스는 이제 김영선 의원의 그 가장 가까운 선거 참모, 네. 측근이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김영선 의원이 만약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김영선 의원이 그 문자를 주변 측근들한테 보여줬겠죠. 보여줬겠죠. 그리고 주변 측근들이 또 이걸 자기가 아는 현역 국회의원한테 보여줬고, 그리고 이 보도가 맞다고 얘기한다면 그냥 단순한 문자 내용을 구두로 전달한 것을 넘어서 김영선 의원이 김건희 씨로부터 받았던 텔레그램 문자를 캡처한 해서 그걸 그대로 네. 이제 현역 의원한테도 보냈고, 이 의원이 이 보도대로 보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텔레그램 캡처, 그렇죠. 캡처된 텔레그램 문자를. 근데 아직까지 이 보도만 보면은 텔레그램 문자 또는 그 캡처된 텔레그램,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제가 뉴스토마토 기자에게 사실 전화를 좀 해봤습니다. 해봤습니까? 네, 예. 저희가 화면 띄워주시죠. 텔레그램 문자를 직접 좀 갖고 있냐, 뉴스토마토 기자가 갖고 있느냐, 아니면 갖고 있진 못하더라도 이 취재 과정에서 텔레그램 문자를 보기는 했느냐라고 일단 질문을 했거든요. 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네. 이걸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라고 다음 내부에서 주에 추가 보도를 근데 네. 이어갈 거라고 신청했네요. 다음 주 추가 보도를 이어갈 거라고 네. 입장을 밝혔고, 이 보도는 국민의힘을 오랫동안 출입해왔던 네. 뉴스토마토의 중견 기자가 취재를 한 것으로 저희가 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보도를 한 것인 것 같고, 아마도 제 추측인데 이제 윤석열 정부의 뭔가를 압박하기 위해서 네. 국민의힘의 아마 한동훈계가 네. 뭔가 좀 결단을 하고 네. 네, 이 기자에게 뭔가 이런 그거는 너무 이제 유출한 것이 아닌가. 대통령실이 전당대회 이후에 이제 여당 그 대표로서 한동훈 대표를 제대로 사실은 이제 네. 대우를 안 해서 너무 무시했죠. 홀대를 하고. 이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런 지금 결과를 이제 낳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뉴스토마토의 추가 보도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도 사실은 제가 이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기자들 상대로 제가 좀 들었던 얘기가 좀 있어요. 이게 김건희 씨가 이 국정농단을 하는 뒤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정농단, 선거 개입, 온갖 그런 소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대통령실 출입 기자한테 들었던 얘기는 구체적으로 그 수석의 이름까지 지금 막 돌고 있는데, 임명 전에 수석 임명 전에 김건희 씨가 직접 면접을 봤다. 아하. 이런 얘기도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사이에 돌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사이에 실제로 소문이 돌고 있는데, 다만 이게 좀 팩트 체크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도가 나온 것은 없는데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고, 그리고 이 내용은 더 좀 구체적입니다. 뭐냐면 제가 들은 얘기는 이제 수석급은 아니고 이제 고위급 이제 임명직 어떤 인사인데, 역시 김건희 씨가 직접 면접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걸 저에게 전해준 기자가 그러니까 면접 대상자를 직접 만나가지고 들었던 이야기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구체적이죠. 다만 제가 그럼 왜 보도 안 하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로 이름을 얘기하게 되면 제보자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보도를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을 수 있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인연이 있는 그 좀 장관이 한 명 있습니다, 사실은. 그 장관이 현직 이제 지금. 현직은 아니고요, 이제 물러났는데요. 그 장관 내정 사실을 김건희 씨로부터 사실 전해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걸 그 당사자를 상대로 한번 직접 이제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제가 그 워낙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그런데 한번 이제 자리에서 물러났으니까 한번 조만간 직접 그 소문의 진위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확한 사실 여부는 물론 더 취재가 돼야 되겠지만, 이게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돌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고. 그리고 최재형 목사가 직접 그 명품백 그 디올 전달하러 갔을 때, 그 김건희 씨가 이제 전화로 그 금융위원 그 인선을 이제 논의하는 과정을 직접 들었다고 했죠. 그렇죠. 그 얘기도 굉장히 의미심장했죠.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2021년 이제 대선 과정에서 그 흔히 윤핵관으로 일컬어지는 사람, 윤핵관 쪽에 네. 로부터 전해 들은 얘기는 이제 그때 이미 이제 그때도 캠프가 이제 윤석열의 공식 캠프와 그다음에 김건희 씨가 있는 이제 그 소초동 캠프가 있었는데 소초동 캠프가 훨씬 더 그 중요한 의사 결정을 다 했고 그리고 그때 이미 국힘당에 있는 관계자들은 다음 지방선거와 총선은 김건희 씨가 결국 결정할 거다. 그래서 그렇죠. 김건희 씨에게 이제 얘기도 줄을 있었죠. 서야 된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김건희 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는 그 당시도 캠프에서 들어가서 일을 하기 전에는 항상 무당들의 면접을 봐야 된다. 무당들의 관상을 봐서 관상 테스트에서 찍히면 그런 얘기까지 있었습니까? 캠프에서 충책을 맡기 어려웠다. 아, 그래서 지금도 아마 장관이나 아니면 뭐 주요한 자리에 앉히는 인물들은 김건희 씨의 의중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무당들이 아마 사진을 가지고 관상을 먼저 볼 겁니다. 사주도 볼 거고요. 이게 웬만한 시국이라면 이런 얘기는 좀 그냥 웃고 넘길 만한 이야기인데 네. 이게 지금 이 윤석열 정부와 김건희 씨가 하고 다니는 행동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좀 귀 기울여 듣게 된다라는 게 참 그렇죠. 어처구니가 좀 없긴 어처구니가 한데, 없습니다. 네. 다만 뭐 김건희 씨와 상관없이 실제로 대통령실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특히 유영아 국민의힘 의원과 그렇죠. 1+1 공천 거래를 한 거는 녹취록을 우리 뉴탐사에서 확보해서 사실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이제 이관섭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하고 이제 직접 그렇죠. 유영아가 이제 이런 공천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걸 이제 그 제3자한테 얘기하는 걸 직접 저희가 녹취를 공개했어요. 했었죠. 그래서 이건 대통령실에 선거 개입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고발까지 했는데 저희가 고발한 건 아니지만 네. 이게 지금 선관위에서 그 뭐 무혐의 결정이 난 거 같죠. 예. 그래서 녹취록 지금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가지고 뭐 있습니다. 그 음성을 직접 저도 옆에서 들은 사람이지만 아무튼 이게 뭐 김건희 씨가 개입을 해도 당연히 문제이고 대통령실이 공천에 개입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건 대통령 탄핵 사안이고요. 김건희 씨가 개입하는 건 그냥 약간 서프라이즈한 뉴스인 거고 사실 대통령실이 공천에 개입한다는 건 이건 대통령 탄핵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사실 제대로 그 정치권에서 지금 관심을 못 받는 게 좀 안타까운데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좀 철저하게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장인수 기자도 뭔가 중대한 보도를 예고했어요. 네.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만 일단 밝힌 상태인데 김건희 씨가 국민의힘에 당시 공천 개입한 구체적 자료 형태로 입수를 했다고 해요. 이게 텔레그램이 아닌가 사실 뭐 추측이 좀 되는데 곧 보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부분도 장인수 기자의 보도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지금 공천 개입이 불거지면서 김건희 특검법 시계가 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14페이지를 먼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순서를 잘못 넣었네요. 예, 14페이지 보면 일단 김건희 씨의 총선 개입 논란과 관련해서 김웅 의원이 또 의미심장한 또 이야기를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했습니다. 김웅은 이제 크게 보면 약간 한동훈계 쪽에 가까운 인물이죠. 네. 지금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이 김건희 씨에게 텔레그램을 받았다고 막 자랑하고 다니는. 네, 그래서 나 곧 공천 될 거야. 네. 총선 전에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실제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공천이 됐고. 네. 네. 그래서 뭔가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대통령실이 됐든 김건희 씨가 됐든 공천 개입을 뭐 하고 있었던 거는 사실상 좀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그때 이렇게 공천 개입을 해가지고 누구를 공천을 주고 싶었는지도 좀 이렇게 취재를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김건희가 공천을 하려고 했었던 인사들이 이제 번번이 사실은 이제 한동훈한테 막히면서 그래서 이제 사실 윤환 갈등이 아마 그때부터 싹트기 시작하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
네. 김영선 의원은 이런 공천 개입 보도를 부인을 했습니다. 부인을 했습니다. 네. 그런 메시지를 주고받은 바가 없다. 네. 공관위를 찾아가서 내가 창원을 떠나 기미에 도전하겠다라고 그냥 밝힌 것뿐이다라고 일단 밝혔는데요. 다만 이 김영선 전 의원의 말을 좀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맥락상 보면 본인이 공관위를 찾아갔다는 거잖아요. 예, 공관위에 가서 자기가 지역구를 굳이 이제 왜 그랬을까요? 김해로 옮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거 그냥 아무런 그냥 예. 맨 땅에 헤딩하듯이 공관위를 찾아가서 저런 얘기를 했을 리는 없단 그렇죠. 말이에요. 자기 지역구를 뜬금없이 버리는 게 이게 5선 의원인데. 결국 김건희 씨로부터 받은 문자를 제시하면서 김 여사의 뜻이 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관위를 좀 김건희의 위세로 눌려보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 일종의 김건희의 텔레그램 문자는 마패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예. 그런데 생각했던 만큼 먹히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이 결국은 이 공관위에서 결국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김건희 씨가 공천 시도를 좀 몇 번 이제 막아내면서 결국은 그래서 이러한 문자들을 이제 봤다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은 이런 김영선 의원이 뭔가 공관위에 찾아가서 이렇게 지역구 이동을 해달라고 이제 뭔가 딜을 시도해오는 과정에서 그런 문자를 봤던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김건희 씨의 문자를 소유하고 있거나 뭔가 어떤 형태로든 전해 듣거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쉽게 덮을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김영선 의원도 일단은 세게 배팅을 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텔레그램 문자를 이제 봤다는 사람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씩이나 있고 그렇죠. 그중에 한 명은 지금 캡처본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본인은 부인을 했습니다. 만약에 텔레그램 문자가 제시가 될 경우에는 이제 김영선 의원은 이게 가루가 될 텐데. 그래서 뭔지는 잘 모르지만은 결국 이 김건희 공천 개입 텔레그램 문자는 결국 이미 윤석열 그다음에 한동훈 이 양자 사이에서 공개하지 않는 걸로 여기까지만 일단 전개하는 걸로 지금 수습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의료 대란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죠. 원래는 윤석열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갑자기 여야정 협의체를 갑자기 덮어. 그래서 이제 한동훈은 이제 체면을 세워줬고 그리고 김영선은 결국 그 텔레그램 문자가 공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이제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면 부인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이렇게 잠깐 이렇게 수습하기 위한 어떤 그 동맹이 얼마나 오래 갈지.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걸로 만약에 용산에 약점이 잡혔다면 사실 이제 윤환 갈등의 주도권은 확실히 이제 한동훈이 쥐운 건데요. 그렇죠? 그 뒤에 지금 이후에 이제 전개되는 양상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이 김건희 씨의 총선 공천 논란과 관련해서 맹폭을 하면서 이걸 아예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 오히려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지금 기자들에게 밝힌 건데 김건희 특검법을 지금 발의를 당연히 다시 하겠지만 여기에다가 주가 조작 온갖 것들 포함해서 이 총선 개입까지 이런 문제까지 다 포함한 특별법을 내겠다. 이런 입장을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설명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죠. 이제 국민의힘에서도는 이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보도를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고 언론중재위에 이제 제소하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그렇군요. 왜 보통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거나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왜 언론중재위 정도만 할까요? 예전에 국민의힘 태도가 답지가 않네요. 진실이 밝혀질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저희한테 하듯이 이제 고소 진행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소송 진행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일단은 뭔가 이 물밑에서 한동훈 윤한계 양쪽에서 뭔가의 합의가 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언론중재위까지만 제소하는 게 상당히 좀 의아해 보입니다. 김시문 기자, 말씀.
아, 네. 아, 그게 아니라 네. 그 저희한테 항상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뭐 항상 고소하고 그렇죠. 이제 소송 걸고 이제 판사 앞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그게 국민의힘의 늘 태도죠. 근데 그렇게까지 안 가고 네. 지금은 그냥 언론중재위. 네, 마치- 제소하는 게 네. 이것도 하나의 좀 눈여겨봐야 될 팩트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근데 이게 이제 언론중재를 넘어서 만약에 수사로 이제 이게 발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강제 수사권을 발동해서 과연 그런 텔레그램 문자가 있는지 여부를 그렇죠. 밝혀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그거는 사실 부담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근데 이 뉴스토마토가 지금 문자를 확보했는지 모르겠는데 문자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또 제보를 했었던 이 의원들이 좀 입장을 좀 번복을 할 경우에 매우 좀 곤란한 처지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예,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완전히 부인하기보다는 네. 선의의 조언일 수도 하고 말을 해서 뭔가 좀 알고 있는데 조금 한 절반 정도만 팩트를 지금 누출하는 게 아닌가 또 이런 또 분석이 예.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이준석 입장에서는 자칫 이걸로 인해서 한동훈을 너무 키워줄 수 있다. 물론 윤석열에 대한 기본 반감이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예, 일단 자신은 일단 이렇게 네. 좀 애매모호한 입장을 좀 취한 것 같습니다.